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지역의 발전 방향성을 짚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군으로 가봅니다. 산과 들, 바다를 품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는데요. 김성 장흥 군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새해 시작을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통일기원 행사를 진행하셨던데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실시해서 올해까지 두 번째인데요. 네. 저희들이 통일 시작의 땅 장흥으로 장흥의 새로운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 시작의 땅 장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전된 지가 71년째 되는데 남북 관계가 좀 더 이런 긴장이 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을 이루자 하는 그런 차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흥이 지리적으로 위도가 동경 126도 5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도 그렇고 중광진도 그렇고 하얼빈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직선상에 있는 우리 장흥의 따뜻한 바람과 기운이 중광진 동토의 땅 북한까지 가서 좀 이 해빙의 어떤 무드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장흥 군정의 어떤 철학이 유일함, 독특함, 차별한데 다른 자치단체와 좀 차별화되고 독특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 시작의 땅으로 선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통일기원 마라톤 대회를 하고 통일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에 통일 포럼도 개최를 했고 네. 마지막 최북녘땅과 가까운 쪽에 도라선역까지 통일열차를 띄워서 도라선역에서 남북이 좀 화해되고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장흥군민 400명이 가서 그 전달해서 앞으로도 이 통일 시작의 땅의 장흥의 어떤 이미지를 더욱더 높여가기 위해서 지금 정남진 전망대를 통일기원탑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네. 그 앞에 있는 동산을 통일기원동산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장흥군에 정말 좋은 소식들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청관산 허그벨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말 그대로 청관산은 이 호남 5대 명산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남 도립공원이고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를 중요한 어떤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까지 개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서 전라남도 지사님과 만나서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서 개발을 하자. 네. 그래서 예산 약 500억을 가지고 정관산 허그벨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허그는 H는 이 히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장흥의 어떤 역사와 청관산의 역사를 가미한 그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큐는 유일함 속에서 거기는 이제 어머니 테마파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고 G는 이제 그린이라고 자연 속의 어떤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의 남북권의 어떤 관광의 중심지로 어떤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장흥 호국원 유치도 화제였는데요. 국책 사업인 만큼 그만큼 큰 규모로 진행이 됐다고요? 그래, 장흥국립호국원은 말 그대로 497억 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군비의 부담이 이런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이 국책 사업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장흥국립호국원은 어떤 형태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우리 장흥을 호국순례하는 어떤 호국순례의 공간,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역사와 어떤 교육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 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치유하고 희소할 수 있는 휴식의 어떤 공간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전남 소방본부가 위치해 있죠. 국민 안전 체험감이 조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유치전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우리 장안군에는 이게 전남 소방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교육대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꼭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전남 국민안전체험센터가 장으로 네. 최종적으로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안전과 재난과 재해와 관련된 안전시설물은 장원에 다 집중돼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서 가장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에 오더라도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전남 장이다. 이렇게 해서 장안군이 어떤 안전의 어떤 메카로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장안군에 대한 관광객들 어떤 찾는 수라든가 장안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장흥을 더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장흥군에서 유치하셨기 때문에 올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올해 군정 운영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작년이 이런 많은 국책 사업과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게 보면 우리 장군에 대한 어떤 그 도약의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도약의 한 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말 그대로 장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어떤 해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국책 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 확보가 이 장안군의 군정의 어떤 목표였다면 네. 올해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장안군의 취약한 민자유치 대규모의 어떤 민자유치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산단에 대한 분양 활성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말 그대로 문화관광 예술 부흥의 어떤 시대를 맞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도 하나 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네, 무엇보다 올해는 민자 유치 사업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실 예정이라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장이 되려면 말 그대로 대규모 그리고 우리 장안군이 가장 취약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데 네. 그걸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국도비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안군으로는 예산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여서 장에 대한 어떤 지역 기반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드랜드의 위쪽에다가 말 그대로 대규모 어떤 그 호텔 앤 리조트 숙박 단지를 이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에 머물러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숙박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산 간척지에 그 6차 산업을 위한 농어촌 융복합 첨단 단지를 조성해서 6차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덕 청관산에 골프장을 조성해 가지고 골프장을 유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산단에 대한 분양 활성화인데요. 네. 이 산단 자체는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분양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와야 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66%의 분양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제 임기 동안에 80%까지 분양률을 높여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바이오 산업단지에 10개 기업들이 새로 어떤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이 됐고 2024년도 1월 달에 8개의 기업하고 투자 유치 협약을 맺어가지고 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네. 꼭 남은 임기 동안에 분양률을 80%까지 올려가지고 젊은이들이 장으로 오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군수님께서 산단 활성화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무엇보다 장흥군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품 같은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네. 그만큼 자연 자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또 농업과 수산업 또 임산업이 풍요롭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장흥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이 말 그대로 장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농수축 임업에 대한 산업은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차 산업만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농수축산업이 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는 말 그대로 이 품목별로 또 지역별로 집단화 단지화를 통해서 6차 산업화로 가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을 가장 키워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과 관련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대한 AI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용농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약 50%까지 제 임기 동안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산 간척지에다가 농어촌 말 그대로 융복합 단지를 통해서 6차 산업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축산업이 우리 장흥군의 가장 어떤 큰 기간 산업인데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생존권과 환경의 문제가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 축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 공동 살포단을 축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축사 주변에다가 이 냄새를 방지하고 또 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 축사 주변에 방치림, 그 나무 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농축의 이 축산업 융복합 단지를 빨리 완공해서 말 그대로 축산도 6차 산업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우리 장흥군이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돼 있어서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돼 있죠. 거기를 살려서 저희들이 무상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니 산을 쓰지 않는 김이 장흥의 무상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김과 말 그대로 청정해역 개발생태 산업 특구를 잘 활용해서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든가 그다음 어패류들의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해서 말 그대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장흥군의 어떤 1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농촌 지역이라면 모두 걱정하는 문제인데요. 이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다 우리 장흥군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돼 있고 우리 그렇죠. 장흥군도 전체 인구의 약 39%에 해당하는 13,236명이 말 그대로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청년들의 어떤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촌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2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년에 99명까지 좀 확대됐어요. 올해는 한 130명 정도 더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농촌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족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어떤 확보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그 양질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산단 분양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일손 부족과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그런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마다 청년 인구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소멸 위기 때문일 텐데요. 장흥군에서도 인구 청년 정책과 신설하고 관련 정책들 이어가고 계시죠? 예.
인구 청년 정책과를 저희들이 신설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급격하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대한 감소. 인구가 감소된다는 나중에는 지역이 소멸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인구 청년 정책과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구의 어떤 감소 비율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랑 우리 장항군에서 장사랑 추수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네. 그 다음에 장으로 전입하는 희망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서 2년까지 월세를 30만 원 월세를 지원하고 3년, 4년 됐을 때는 20만 원, 네. 그리고 5년째 됐을 때는 1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보완해주고 있고 전세를 받는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세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유입을 위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 어떤 그 자립학교 그리고 청년 농촌 임대주택 그리고 농산어촌 유학마을들을 조성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유입을 통해서 지역을 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바꿔가자. 그리고 인구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다. 네. 이러려고 저희들이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는데 이 봐보니까 효과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1년도에 장항군의 1년 동안 인구 감소가 12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604명으로 약 50%가 감소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청년 정책과를 통해서 다양한 인구 청년들에 대한 인구 문제와 청년들의 어떤 유입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통해서 이 감소 비율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인구 유입 그리고 인구의 어떤 증가에 노력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민 분들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린 군정 어떻게 마련해 갈 계획이신가요? 장군정의 가장 큰 핵심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걸 군정에 반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쉽게 읍면에 다 저희들이 마쳤고요. 저희들은 이제 또 국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국민 참여 감독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직능별로 어떤 국민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건의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현장 조사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반드시 군정을 반영해서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하나도 허비됨이 없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어떤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어떤 국민과의 어떤 대화를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LG의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항군민 여러분, 앞으로 더 행복한 장항군민, 더 잘 사는 장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항군민과 함께 걷는 작은 걸음은 장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후대의 밝은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 장을 그리고 더 행복한 장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장의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장군민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장군민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군입니다. 올 한 해 더 따뜻한 행정으로 국민들과 동행해 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